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백봉선전이라는 고전 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백봉선전에서 백봉이 이제 주인공이 되겠죠. 그래서 백봉과 백선, 두 형제가 나오는데 영웅적인 일대기를 다룬 소설이고요. 가문의 위기, 또 국난의 극복 과정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활수가 이제 포로가 되거든요. 전쟁 포로. 구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영웅들이 활약하고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호나라를 물리치고 또 황제를 구원하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영웅 소설의 전형적인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백봉의 위험 있는 모습 살펴보시고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략을 보시면 전략. 자, 앞부분 줄거리에서 보면 이제 배경이 나오고요. 사건의 발단 또 앞으로 펼쳐질 전투의 특성까지 압축적으로 요약 제시합니다. 그래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장면이고 정말 그 소설에서는 빼놓고 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줄거리들은. 자, 백봉과 백선이 이제 인물이 나오죠. 주인공이죠, 우리. 아버지 백활수가 있어요. 백활수. 전쟁 포로로 호국에 잡혀갑니다. 오랑캐에 이제 잡혀가는 장면이고요. 망월대사가 있습니다. 망월대사는 이제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왜냐하면 수련을 도와주죠. 수련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장면. 자, 활용은 부모를 여의고 또 병법을 익힙니다. 자, 인물들 많이 나오네요. 인물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하나 더 점검하실 거는 이제 동생과 형의 배경, 성장 배경을 쭉 제시를 했고요. 아버지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것들이 이제 아들 형제가 무예를 익히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활용은 부모를 여의고 병법을 익히죠. 여기는 이제 수련을 통해서 연마하고 여기는 이제 병법을 외웁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신다면은 병법은 단순히 무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쟁의 흐름을 읽고 막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위기상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전투 지략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전투의 어떤 지략과 전술을 배울 그러한 병법을 갖춘 이 활용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요한 인물 이 활용이 나오면서 역시 이제 부모를 잃는 비극적인 경험을 지금 하잖아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에서 이제 병법을 익혔다는 점에서 또 비범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고 또 인고의 시간을 거쳤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걸 볼 때 백봉 형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성장을 했지만 나라를 위한 인재로 성장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활용도 중요합니다. 자, 한편 호국이 침범했어요. 세자를 또 붙잡아 갔습니다. 국가의 어떤 위기가 지금 닥쳤죠. 송나라 황제는 자, 배경이 나왔죠. 명나라가 아니라 이제 송나라네요. 백봉을 원수로 삼아 백선, 활용과 함께 호국을 상대한다. 삼총사 나왔죠. 백봉, 백선, 활용 이렇게 삼총사. 자, 전쟁의 발발 원인이 나왔죠. 주인공 일행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나왔고요. 자, 그래서 중대한 도발을 호나라가 지금 감행했어요. 이 위기를 타개할 인물들 나왔죠. 세 사람. 또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의 역할이 지금 부여됐다라는 겁니다. 호국의 철남은 자, 철남 벌써 이름에서도 강력한 느낌이 나죠. 강철남 그렇죠? 세장수와 대결할 때 신장까지 부릅니다. 신장은 이제 조력자입니다. 철남의 조력자. 운무를 일으킨다. 운무 구름과 안개를 막 일으키는 장면이군요. 그러니까 적대 세력이 철남이 등장하고 또 그의 비범한 능력이 있다는 걸 제시한 겁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거죠. 그래서 철남은 이런 삼총사와 어때요? 대결할 때 단순히 무력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신장이라는 이 무속신앙의 용맹한 장애에 해당하는 무속신입니다. 무속신. 그러니까 신적인 그 기능을 하는 아주 그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도술 능력이 뛰어나고요. 단순한 무력 싸움이 아니라 이제 도술과 초월적 힘이 막 개입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비현실적이면서 전기적 요소가 가미되는 독자에게 긴장감을 조성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망월대사의 도움을 받았죠. 조력자입니다. 위기를 넘기는 이제 백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봉이 강력한 적의 계략에 빠져 이제 절망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제 망월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스승의 도움으로 다시금 위기를 극복하는 영웅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원수가 장대에서 보다가 여기서 원수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백봉이겠죠. 그렇죠? 전황을 살피다가 말에 올라 적진을 해치고 들어가니 굉장히 용맹한 성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척을 분별치 못할라라. 왜냐하면 이제 운무, 짙은 안개가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시야에 이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안 보인다는 건 굉장히 위기 상황을 제시하는 거군요. 극적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네요. 원수가 적진 중에
장소입니다. 적진 중에 외쳐서 말하기를 백선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백봉이 동생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봉이 이 동생을 지금 뭐합니까? 찾고 있는 거예요. 백봉이 형제의 애를 나타낸 거죠. 형제. 그렇죠? 형제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크게 당황하고 있는 이 원수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백선이 답하기를 형님은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나 운무 중에 동생과 신장을 어찌 구별하려. 신장이 운무를 일으켰으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어찌 분별하리오라는 거는 이제 서술자가 주관적으로 작품에 끼어드는 그 부분들, 이런 장면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철람이 이제 철람이 보냈죠. 신장들이 백선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였어가지고 분별이 안 되는,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람의 술법의 위력을 드러내는 장면으로서 사면초가에 걸려든 우리 백선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칼을 쓰지 못하고 섰더니 원수 또한 적진 금사진 80여 접에 쌓였는지라. 그렇죠. 이제 백봉이 이제 운무와 신장의 방해로 무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력한 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적진 금사진 80여 접에 쌓였다는 얘기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고요. 이 금사진이라는 건 좀 구체적으로 보면 금실처럼 막 복잡하고 얽혀 빠져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진법 중에 하나거든요. 백봉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이라는 것은 이제 겹이라는 건데요. 겹겹이 여러 겹에 즉 80여 겹에 쌓여서 포위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찌 벗어나리요. 어찌 분별하리요. 어찌 벗어나리요. 이런 것들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 주관적 개입으로 인해서 백봉이 처한 상황의 절망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장면이고요. 우리 백봉이 처해 있는 1차 위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백봉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 설자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영탄법과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가 앙천 탄식하기를, 하늘을 보고 탄식하기를 뭐합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거죠. 좌절감이 극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원수가 백봉입니다. 우리 형제가 10년 공부하였다가 이제와 죽게 되었으니 명천은 살피사, 밝은 하늘은 살펴주셔서 망월대사를 오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비통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조력자인 망월대사에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절박한 믿음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건 영웅적인 그 인간이라 할지라도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나타내면서 조력자인 망월대사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망원대사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봉과 선아 제자들이죠. 그 말이 정신 잃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아주 조언을 합니다. 결정적인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간절 소망이 지금 이루어진 장면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백봉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말이 정신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망월대사가 단순한 스승을 넘어서 이 초월적인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거죠. 자, 형제가 정신을 바로 차려서 크게 말하기를, 자, 이제 말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정신 차려라 하고 고함을 치고 12장씩 뛰어 진중에서 벗어납니다. 말이. 그래서 철람의 말을 물리치고 화룡을 찾아 데리고 돌아온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전기적인 요소, 비현실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망월대사의 도움으로 두 형제가 어때요? 정신을 차리고 반격에 나서는 장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백봉의 이런 리더십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화룡까지 되찾아왔다. 이렇게 찾아오고 돌아왔다. 어쨌든 간에 조력을 받았던, 자력을 했던, 어쨌든 목표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때 리더십이 잘 드러나고 위기 극복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절체절명의 죽을 위기를 극복하고 전세가 역전되면서 어떻습니까? 독자에게 통쾌한 그러한 감동을 주는 장면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소설이니까. 자,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화룡의 활약이 나옵니다. 화룡의 활약. 그다음에 철람이 교활한 계략을 쓰면서 맞받아칩니다. 자, 또 이튿날 이제 봉과 선이 호통하기를 이제 기세등등하겠죠. 오늘은 네 목을 베리라 하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철람의 목을 베기 위해서. 철람이 본진으로 이제 향하다가
봉선 형제가 쫓아가니, 자 이런 걸 볼 때 후퇴하는 장면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끈질기게 추적하는 이 형제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철람이 앙천 통곡하기를, 자 그러니까 예,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곡하는 장면에서 명천은 살피옵소서, 만리타국의 대공을 이루지 못하고 봉선에게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이 장면에서는 뭡니까? 똑같은 장면이죠. 철람이 통곡하는 장면이 있고 봉이 통곡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 이러한 영웅들조차도 이제 우는 장면이 나오는 걸로 봐서 예, 인간적인 한계가 우리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산곡으로 돌아갑니다. 산골짜기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백병전을 피해서 깊은 산속으로 이제 숨어드는 장면이죠. 철람이. 그러면서 이제 몸은 피하고 허인이라는 건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헛된 사람만 보이거늘.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뭡니까? 위장하는 겁니다. 위장. 함정을 파놓고 위장을 해서 예,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 같은 게 그냥 뒤에 나오면 이 초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허인이. 그러니까 지푸라기로 만든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이 복선 역할을 합니다. 위기에 빠지게 만들. 그렇죠? 예, 그래서 봉과 선이 생각하되 흉계에 빠진 줄 알고, 그쵸? 모르고 간 게 아니라 안다는 거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도로 도망가고자 하나 이미 늦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략이 뛰어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백봉선이. 그래서 이미 함정에 빠졌을 때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안다는 자체만으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알았다는 자체가. 방포일성, 불이 좌우로부터 산천을 녹이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그 포 한 방 소리가 팡 터지면서 엄청난 불길이 이제 솟는 장면이 되겠죠. 산과 그 천에. 자, 그래서 이제 산천을 녹인다라는 과장법을 쓰면서 불의 그 형세가 굉장히 엄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매우 이 산 속에서 뭡니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때 누가 나타나요? 화룡이 나타납니다. 삼총사 중에 화룡이 나왔죠. 장하에 있다가 원수간 후에 화강이 충천함, 여기 화강이 충천하죠. 이걸 보고 말을 놓아 말을 타고 동구에 들어가 화강에 쌓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룡의 위치가 나왔고요. 그의 뛰어난 판단력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화룡은 백봉이 진영을 떠난 뒤에도 막사 아래에서 어때요? 계속 대기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늘로 치솟는 이 불빛을 보고 아 이게 위협에 처했구나. 그러면서 즉시 말을 타고 동쪽 어기로 들어가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장면. 자, 이런 걸 볼 때 아까 병법을 외운 거, 예, 이 병법을 외운 것이 괜히 배운 게 아니다. 바로 이러할 때 써먹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거죠. 화룡의 용맹함과 동료를 구하려는 이 의지, 이러한 인물의 특성이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간접 제시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파악하셔야 되겠죠. 때마침 철람이 불을 피하여 마주 나오거늘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화룡이 철람을 직접 대면하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우연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장수가 일시에 달려들어 목을 치니 철람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아 이게 이제 철람인 줄 알았더니 허인, 즉 초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교활한 철람의 계략에 말려든 거죠. 그렇죠? 그만큼 전략을 잘 짜는 이 철람의 모습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네요. 읽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불이 점점 들어오거늘 밤은 이미 삼경이라는 거는 이제 밤 한 12시 정도 됩니다. 새벽 밤 11시에서 1시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길이 점점 강해지고 이제 삼경이 되었다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한 거고요. 어찌할 줄 모르다가 부채를 내어 소도구가 나왔어요. 거꾸로 잡고 물숫자, 자 물숫자를 세자를 쓰니 이윽고 서쪽으로 흑은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일진풍우가 대작하여 그 불을 소멸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화룡의 비범한 능력이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고 화룡이 자연의 힘을 다스리는 도술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화룡이. 그러면서 위기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 또 전기성이 지금 들어있는 요소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장면에서는 어떤 걸까요? 자, 황제가 구출됩니다. 아주 그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네요. 또 철람이 도주합니다. 해피엔딩이 되겠네요. 이때 황제가 화강이 충천함을 보고 앙천 탄식, 세 번째 이제 탄식하는 장면이네요. 하늘 보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는 송나라 황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봉선 형제여라고 두 번을 반복하면서 죽은 줄만 알고 있는 황제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죽은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산속에 같이 녹으니 누가 적병을 쳐서 물리치리오 하면서 이 두 형제에게 정말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 황제가
황제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탄식하는 장면이에요. 하시고 자결하고, 야, 자결까지 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이 없으면 자기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쵸? 자, 황제가 이런 자결까지 시도할 정도로 이제 좌절감이 컸고, 또 상황이 위급하고, 또 황제의 나약한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봉선 형제는 그 화를 피할 듯 하오니, 황상께서는 옥체를 보존하소서 라고 하면서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래도 신하 한 명이 나타나서 만류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안심시키면서 상황을 수습하려는 황제와 다른, 그죠? 황제의 절망감과 다른 신하의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이름하여 종속입니다. 종속이. 자, 오경. 오경은 이제 3경, 4경, 5경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12시, 3경, 4경, 12시 지나서 1시, 2시, 그쵸? 3시, 5시. 그러니까 3시, 5시면 4시 정도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4경 지나서 5경이 되면 한 새벽 4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진중이 요란하며 한장수가 필마 단기로 들어오거늘, 그쵸? 필마 단기라는 건요, 한장수의 등장을 했다는 건 말을 한 필 타고 오는 거니까 긴장감이 지금 고조가 되는 장면이고,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겠죠. 누굴까 하면서 송나라 진중의 원수가 오는가 하고 너무 반갑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기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웬걸 철남이가 온 겁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감정의 대비가 되겠죠. 용천검을 들었어요. 무기를 들고 항복하라고 이제 황제에게 겁박하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장사 10여 명을 베고 회행하거늘, 회행이라는 건 칼을 휘두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담하고 잔인한 행동을 철남이가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지금 뭡니까? 황제 앞에 있는 거예요. 황제는 곧 나라의 어떤 대표를 의미하는 건데, 그쵸? 황제의 위기는 나라의 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석이 죽기로써 이제 막습니다. 어찌 당하리요. 그쵸? 어찌 당하리요. 이것도 역시 주관적 개입입니다. 그래서 이 종석의 필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다. 철남의 위협적인 면모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형제 화령이 불을 피하여 오는 길에 적진에 들어가니 철남이 없어요. 그쵸? 이미 도망갔죠. 그래서 오리무중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간대 없는 것을 찾지 못하는 장면. 송나라 진영으로 침투했음을 이제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놈이 우리를 유인하고 산곡으로 보내고 황제 계신 데 갔구나. 뭐 성동격소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계략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하고 급히 오더니 백봉 일행이 어떻습니까? 철남의 교활한 계략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급히 황제에게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 빠른 판단력, 이 두 사람의 빠른 판단력과 대처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임기응변이 있다는 걸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신 중에 소리하여 왈 원수는 나를 살려주소서 하니 또 세자가 있네요. 세자까지 결국 그 인질로 잡혀있는 세자를 발견한 겁니다. 수족을 요동치 못한다. 이 속수무책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고요. 이제 또 다른 임무가 있는 거죠. 황제 말고도 세자를 구원해야 되니까 세자를 구출할 기회를 지금 얻은 겁니다. 원수가 이제 세자를 데리고 본진으로 돌아올 때 철남이 삼지창을 들고, 이제는 용천검이 아니라 삼지창입니다. 삼지창을 들고 황상을 겨누며 항복하라고 이제 겁박을 한 장면이에요. 자, 이게 백봉일행의 귀환과 황제의 절박한 상황이 교차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교차하는 장면이니까 독자에게 어떤 효과를 주겠어요? 극적인 긴장감이 최고조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로 본다 그러면 어떤 가장 재미가 있는, 그쵸? 시청률이 높은 그런 지점이 되겠죠. 황상이 용포자락을 떼어서 땅에 놓고 통곡합니다. 또 한 번 황제의 울음이 지금 나오는데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비통한 모습, 황제의 무능력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봉선이 호통하며 철남은 우리 황상을 해치지 말라. 봉선 형제 들어오너라. 달려들어 칠성검을 번듯하여 철남의 창든 팔이 땅에 떨어지거늘. 자, 통쾌하고 결정적인 장면이죠. 황제를 구하고 이 전세를 역전시킨 이 어떤 가장 중요한 극적 순간. 굉장히 이 장면이 이제 시청률이 높고 박수를 많이 치겠죠. 통쾌한 장면. 철남이 경황하여 놀라고 크게 당황해서 자기의 본진으로 도망가는 장면. 그렇죠? 자, 도망가는데 죽이지 못했죠. 이런 걸로 볼 때 강력한 적이라는 걸 한번 다시 알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의 전투가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중략 이후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백활수 아버지죠. 백선의 아버지.
백봉의 아버지를 인질로 잡고 백봉을 압박하는 호황. 이제 결국은 아버지를 인질로 잡고 어떻습니까? 위협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개의 궁금증을 높이는 장면. 자, 보실까요? 봉선이 내달아 외치기를 개 같은 호황은 들어라. 굉장히 강한 경멸감과 분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쵸? 호황에 대한 경멸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너는 강포만 믿고, 이 강포라는 것은 너무나 포악하다는 얘기예요. 범람 너무 무례하다. 우리 황제가 진노하셔서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황제가 진노, 아주 크게 분노했다는 얘기군요. 네 죄를 물으라 하시기로 왔나니 나의 부친을 모시고 내게와 항복해라 라고 하면서 요구사항을 지금 전달하는 장면이네요. 그러지 아니하면 너의 나라를 소멸할 것이니 빨리 항복하라 라고 하면서 선전포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호왕이 더욱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갈며 달려들어 10여 합에 이르러 승부를 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백봉의 도발적인 신호에 이제 호왕이 이제 분노하고 직접 싸움에 나선 겁니다. 이 호왕이. 그래서 호왕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알 수가 있고요. 10여 합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승부가 안 난다라는 것은 결국 뭐야? 백봉의 이상이 높음을 제하기라는 동시에 호왕 또한 영웅적인 면모를 지닌 적대자임을 동시에 드러내는 장면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왕이 당치 못할 줄 알고 본진으로 달리거늘, 그렇죠? 자신의 본진 후퇴했죠. 그러면서 뛰어난 지략을 지닌 인물입니다. 호왕이 무모하게 싸우기보다는 도망갔다는 것은 역시 나름대로 무모하게 싸워서 죽느니 지략가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뒷일을 도모하는 장면이죠. 백봉이 적진 중에 무슨 흉계가 있도다, 그렇죠? 나름대로 흉계가 있도다 하고 적진 들어가지 아니하고 본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백봉도 역시 직감을 하고 뛰어난 지략과 신중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영웅의 면모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왕이 진문을 굳게 닫고 여러 장수를 불러 자, 봉과 선은 임의로 쉽게 잡지 못하니 뭐 하면서 이제 다른 계획을 짜겠죠. 그렇죠? 나름대로 호왕 스스로 백봉 형제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들을 정면 상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고 즉시 활수를 잡아내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끌어낸 거죠. 진중의 수금 진중에 이제 구속하고 호령하기를 말하기를 네가 항복하면 네 자식과 함께 죽으리라. 항복을 해라는 얘기죠. 항복을 아니하면 죽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비열한 계략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용해서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하는 이 호왕의 계략이죠. 호왕의 교활하고 비열한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백봉 형제의 가장 큰 약점인 아버지의 목숨을 담보로 항복을 강요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활수가 분노하겠죠.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삼부자가 백봉, 백선, 나 이렇게 삼부자가 다 죽을지언정 어찌 너에게 항복하랴. 굉장히 과감성이 있네요. 그렇죠? 강인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애국심, 그렇죠? 이런 거. 그다음에 아버지다운 기계가 있어요. 절개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역시 아버지의 이러한 강단성이 이 백봉 형제에게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아요. 부전자전이란 말이죠. 우리 한자 중에 봉과 선 형제의 마음에 한 칼로 적진을 소멸하고자 하되 진중에 들어가 어찌 옥석을 분별하리. 옥석이란 것은 아버지와 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상징된 거니까 이 옥석의 의미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깊은 갈등과 슬픔에 빠진 형제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효신과 나라를 구해야 할 충성 힘싸움에 극심한 갈등을 느끼는 형제의 마음, 그리고 영웅으로서의 비애와 인간적인 고뇌를 보여주면서 독자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장면. 이런 영웅소설의 이 소설만의 특징이니까 꼭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요 인물 백봉, 화룡, 백선, 백활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 기타 인물도 정리를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정리 가시면 영웅의 역경 극복과 충효 실현,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정리본과 문제를 이제 만들었는데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부탁드리고요. 총 675문제입니다. 객관식 175문제, 그 다음에 OX형 450문제, 그 다음에 연관 세 작품 묶는 거 이런 식으로 50문제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백봉성전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